합시다. 이번에 이 사람과 명령 이동 경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림 보면서 같이 좀 이야기를 할게요. 먼저 우리 감각기부터 한번 출발해 봅시다. 결국 어떤 감각기에서 자극을 받아서 출발을 하는 거니까 감각기가 있다. 자, 이 운동 경로를 볼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요. 우리 몸의 중추는 어디입니까? 중추신경계는 어디예요? 결국 뇌 아니면 척수인 거지, 맞아? 그럼 이 감각기의 위치가 뇌랑 가깝냐 혹은 척수랑 가깝냐에 따라서 경로가 달라질 거야. 자, 이게 무슨 말인지 봐봐. 내 눈에서 신호가 왔어요. 이거 바로 어디로 보내면 돼요? 대뇌로 보내면 되겠지, 맞아? 직방으로 보내면 되겠지. 근데 만약에 내 팔에서 신호가 왔어. 의식적 반응이라고 해볼게. 팔에서 누가 탁 때려가지고 내가 아픈 걸 인지했어요. 그럼 이런 감각을 인지하는 건 전부 다 대뇌의 영역이야. 그럼 이 신호가 대뇌로 가야겠지. 근데 무조건 어딜 거치겠니? 척수를 거쳐서 대뇌로 간단 말이야. 그래서 이 감각기의 위치에 따라서 경로가 달라지거든. 그럼 그 구분 기준은 뭐냐? 뇌랑 가깝냐, 척수랑 가깝냐에 대한 이야기야. 즉 대충 목 위에 있냐 밑에 있냐로 구분이 가능하다고. 그럼 첫 번째 감각기는 목 위에 있다라고 해볼게. 그러니까 뭐 눈, 코, 입 이런 애들. 뭐 얼굴 피부, 얼굴에 있는 피부들. 자, 이런 애들로부터 뉴런이 출발할 겁니다. 말이지 민말이지 표현할게요. 이렇게 갔대. 자, 이런 신호를 뇌 쪽으로 전달을 했다라고 해봅시다. 그럼 뇌를 구성하는 신경이 또 있겠지. 여기 이렇게 뇌를 구성하는 신경도 있을 겁니다. 됐나? 자, 그리고요 반응을 했다라고 해봅시다. 뭐 이렇게 해볼까요? 예시 이따가 쭉 적어줄게. 눈에서요 지금 빛 신호가 너무 많음을 이야기를 했어. 그러면 받아들여서 그 신호를 이제 뇌로 가겠지. 근데 빛 신호에 대한 이야기니까 동공반사니까 뇌 중에서도 어디로 갑니까? 중간뇌로 가겠지. 그럼 중간뇌에서 판단을 할 거야. 그럼 동공 크기를 좀 줄여야겠는데 라고 해서 다시 나오겠지. 그리고 이때 반응기의 위치도요 목 위편에 위치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경로는 척수랑은 아무 상관이 없는 경로지. 그래서 여기서 이쪽에 반응기로 간다라고 해봅시다. 운동 뉴런은 이제 많이 뉴런인데 신경 쓰지 않을게요. 그냥 이렇게 표시합시다. 이렇게 갈 거야. 대충 이쯤에 목이 있다라고 이야기해봅시다. 대충 이쯤에. 그럼 경로를 이번에 이렇게도 한번 짜볼까? 내가요 자극을 느낄 건데 어디서 받아들일 거냐면 여기서 받아들여요. 목 밑에 있는 감각기. 그러니까 뭐 팔이나 뭐 다리 이런 부분에서 받았다고 해봅시다. 그럼 이 자극이 쭉 올 겁니다. 쭉 올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어디로 가게 돼요? 이거 감각 뉴런이지. 위치 보고 찾을 수 있으면 되지. 감각 뉴런. 자, 요렇게 갔다라고 해봅시다. 근데 이 신호가 두 가지 부분으로 전달이 될 거야. 자, 첫 번째는 척수를 지나는 경우. 척수를 지나서요. 곧바로 반응기로 갈 때가 있어. 왜? 척수가 어쨌든 중추란 말이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뇌를 거칠 필요가 없는 과정들이에요. 그러니까 뇌를 거칠 필요가 없으니까 우리 뇌에서 일어나는 고등 정신 활동은 별로 중요치 않은 활동들이야. 그러니까 뭔가 생각하고 이럴 겨를이 없는 과정들. 근데 모든 이 신호가 척수에서만 끝나냐라고 이야기하면 아니지. 이렇게 뇌 쪽으로 올라가기도 하겠죠. 얘가 살짝 올라가야겠구나. 이렇게 뇌 쪽으로 전달되기도 할 거예요. 이런 거지. 내가 지금 지나가다가요. 저 신발에 돌이 들어간 것 같아. 그럼 막 이 발에서 이물감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럼 이 이물감을 판단하는 건 어디야? 뇌지. 그렇지. 이렇게 뇌로 갔다고. 그럼 뇌에서 이제 야 이거 신발 안에 돌이 있는 거잖아. 그럼 발 좀 털어. 아니면 신발 벗어라는 명령을 내릴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명령이 여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다시 내려와야겠지. 그러니까 이 뉴런은 이 뉴런과 다른 뉴런이죠. 그리고 여기서 다시 반응기로 가는 이런 경우도 있을 거야. 자, 각각 위치 한번 따져볼게요. 자, 여기는 A, B, C 순서대로 이렇게 그냥 D, E, F
뭐 G, H, I 이렇게 나옵시다. 자 각각 N은 감각 뉴런이고요. N은 연합 뉴런일 거고요. N은 운동 뉴런일까요? D는 뭘까요? D는 뭘까요? 당연히 연합 뉴런이겠지. 연합 뉴런이겠지. H는요? 연합 뉴런이겠죠. G는 감각 뉴런, I는 운동 뉴런. 그지? E도 연합 뉴런, F는 운동 뉴런. 너무 심플하잖아. 결국 감각기와 이어져 있는 것만 감각 뉴런인 거고, 운동기와 이어져 있는, 반응기와 이어져 있는 것만 운동 뉴런인 거고, 나머지는 연합 뉴런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됐나? 자, 그럼 이제 우리 예시들을 한번 봐봅시다. 자, 첫 번째 우리 동공반사의 경로를 봐봅시다. 자, 이 경로를 한번 따져봅시다. 자, N은요, A, B, C 이렇게 물론 감각기 반응기까지 연결된 부분은 생각해 주시고 이렇게 가면 되잖아. 아까 이야기했잖아. 근데 B는 어느 부분을 이야기하는 건지 잘 생각해야 돼. B가 중요한 건 아니야. 사실 B가 중요한 건 아닌데 그 이유가 뭐냐면 N은 판단하는 중추가 어디에 있습니까? 중간뇌에 있지. 중간뇌에 있지. 자, B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내가 뭘 이야기할 거냐면 이제 반응과 반사도 같이 구분을 해볼 거든. 반응이라고 하는 건 의식적 반응이라고 하는 놈은요 전부 다 대뇌의 판단을 거쳐야 돼. 근데 얘는 대뇌를 거쳤나? 아니지. 중간뇌를 거쳤단 말이야. 그럼 중간뇌를 거치면 얘는 무조건 반사란 말이야. 하나? 그러니까 우리 꼭 기억해 놓자. 대뇌가 중추인 경우에는 의식적 반응이라고 부르고 그게 아니면 무조건 반사라고 부른다. 하나? 이걸 이상하게 생각하는 애들이 있던데 막 경로의 깊이를 따지고 있던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뭐 두 번째 상황 예를 들어 봅시다. 내가 이렇게 볼까요? 소리가 들려서 고개를 돌렸다라고 해봅시다. 두 번째에서 불렀어. 야 하고 불렀어. 그래 우리가 쳐다봤어. 이때 이동 경로를 한번 살펴봅시다. 어떻게 할까? A, B, C 이렇게 하잖아. 근데 이 B는 뇌를 이야기하는 부분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뇌 중에서 6가지 중에 어딘지를 따져야 된다고. 그럼 어디야 이거는? 그치. B인데 이 중에 대뇌잖아. 그럼 N은 의식적 반응으로 구분을 하게 된다고. 이해되니? 자, 둘의 이동 경로는 똑같죠? 똑같습니다. 이동 경로가 똑같은 이유가 뭐냐면 목 아래 위를 거칠 필요가 없기 때문이야. 둘 다 척수를 거치지 않고요. 얼굴에 있는 감각기로부터 우리 뇌 쪽 거치고요. 얼굴에 있는 반응기로 간다는 점에서는 똑같아. 근데 그 뇌 중에 중간뇌냐 대뇌냐인가가 이 반사와 반응을 구분짓는 중요 조건이 된다. 뭐 이렇게 볼까요? 세 번째. 네. 동공반사 만약에 교감이면 밑으로 가는 거 아니야? 교감이면 밑으로 간다고? 만약 동공 확장 이런 거. 동공 확장 이런 거면 밑으로 가. 무슨 말이야? 사자 본거처럼. 그땐 동공이 확장돼야 되죠. 사자 보면 동공이 확장돼야지. 그것도 동공 반사가 아니에요. 동공 반사죠?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척수로 가. 척수에서 출발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지. 척수에서 출발해야 된다. 그거는 경로가 조금 다르기는 한데 그걸 어떻게 가져가주면 좋을까? 그래. 그렇긴 한데 이 B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이 B가 사실 뇌만 딱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얼굴 쪽에 연결되어 있는 연합 뉴런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도 여기에 포함이 돼. 여기에 척수가 일부 포함이 돼. 그렇게 들어가면 좀 헷갈리기는 할 텐데 이 경로상으로는 A, B, C라고 대답해주면 돼요. 확장되는 것도 똑같아. 근데 서준이가 좋은 이야기 한 거야. 뭔 이야기 한 거냐면 근데 이 교감신경이라고 한다면은 이 신경전 이전율의 신경세포체가 다 척수에 박혀 있잖아요. 이렇게 가는 거지. 근데 척수는 사실 요 위아래에 같이 중복돼서 있는 부분이거든. 이게 꼭 하나는 아니야. 꼭 하나는 아니야. 그냥 얼굴 쪽에 있는 연합 뉴런인 거고 요 안에서도 여러 개로 구분이 된 거야. 정확히 서준이가 이야기한 대로 하면 이렇게 갔다가 얘는 여기가 중간뇌를 구성하는 부분이고 여기가 척수를 구성하는 부분 이렇게 나눠지겠지. 근데 우리 케이스별로 다 그릴 수가 없어서 그냥 이렇게 묶어놓는 거고요. 이 안에는 뇌뿐만 아니라 척수도 사실 포함이 가능합니다. 척수가 꼭 목 밑에 있지는 않아 얘들아. 대충 우리 뇌가 끝나는 정도가 이 코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코?
요 정도에서 내가 끝나. 그 척수도 여기 일부 있어요. 그러니까 B에도 포함이 되는 되게 좋은 질문이었죠. 세 번째 한번 볼까요? 이건 이렇게 보자. 내가 눈을 뭔가를 봤어. 바닥에 물건을 보고 집었다라고. 너무 쉽잖아 이제. 쭉 따라가봐. 뭐겠니? A, B, E, F 뭐 이런 식이겠죠. 맞나? 근데 역시나 이것도 B가 대뇌에 해당을 하는 부분일 거기 때문에 또 대뇌이기 때문에 반의식적 반응이 이제 이번에 이렇게 볼까요? 내가 어두운 상태에서 암흑 상태에서 더듬거려서 물체를 찾았다고 해봅시다. 요 경로는 어떤가 하고 또 살펴보자. 지금 불이 다 꺼져가지고 어두컴컴해요. 근데 핸드폰 좀 찾고 싶어. 조명 좀 켜려고. 그러면 더듬더듬 하다가 핸드폰을 찾은 겁니다. 요거는요. G, D, B, E, F 요렇게 들어간다. 맞아? 그러니까 요걸 경로가 짧으면 반사고 길면 반응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던데 아니야. 경로가 길어지는 이유는 심플해요. 왜일까? 목 위아래를 넘나들었기 때문이지. 결국 척수를 얼마나 많이 왔다 갔다 했는가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요것도 대뇌 반응에 해당. 하나 정도만 더 해봅시다. 딱 하나만 더 하자. 이번에는 무릎 반사라던가 회피 반사라던가 무릎 반사라던가 회피 반사라던가 이거 한번 따져보자. 자, 회피 반사는 이런 거야. 내가 뜨거운 물체를 손으로 만졌을 때 급하게 떼어내는 행동이라던가 혹은 내가 앞정을 밟았을 때 발을 급하게 떼어내는 행동이라던가. 근데 이건 사실 경로상으로는 똑같다고. 결국 목 아래에서 시작해서 목 아래에서 끝나는 과정이니까. 근데 이런 경우는요 생존과 직접적인 이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GHI로 가서 끝나요. 그러니까 뇌까지 갔다 올 시간이 없는 거지. 이건 너무 급해서 척수에서 명령을 내리는 거지. 뇌로도 가요. 응? 뇌로도. 그 이어서 이야기해줄게. 여기에 척수를 구성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무조건 반사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 무조건 반사에서 좀 중요한 게 뭐냐면 무조건 반사는 중추가요. 결국 대뇌면 안 돼. 대뇌가 아니고요. 이 판단의 중추가 척수 거나 연수 거나 중간뇌 거나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구조여야 되거든요. 근데 이때 주의할 게 있는데 이 대뇌는 이 명령의 경로에 포함되지는 않아. 포함되지는 않아요. 결국 근데 대뇌로 이 정보가 전달은 됩니다. 대뇌로 정보 전달은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앞정 밟고요. 아픈 거 안단 말이에요. 그건 대뇌가 한단 말이지. 명령에 대한 판단은 분명 척수가 내렸으나 대뇌로 정보가 전달은 된다. 상황 이해하면 되게 쉬워요. 뭐 우리 학원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뭐 우리 대뇌급에 비교되실 분이 뭐 원장님 정도겠죠. 뭐 저는 한 척수 정도는 줄래? 그래도 척수 정도는 좀 주라. 척수 정도는 다 뭐 중간 관리자급들이 있겠죠. 이제 일반적인 상황들에 대해서는 이 원장님 오더를 받는 게 맞아. 이렇게 해라라고 하면은 이렇게 해왔고요.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거기에 대한 명령을 줘가지고 뭐 우리 학원의 방향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수업 커리큘럼 어떻게 짤 것인가 이런 오더는 전부 다 원장님 받는 게 맞다고. 근데 이 무조건 반사는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여기 불난거야, 불난거. 근데 불났네. 원장님 어디 계시지? 원장님 불났는데 어떻게 할까? 이러고 있을까? 아니죠. 뭐해? 그냥 내가 소화기 가져와서 혹은 누가 부탁해서 소화기 좀 갖다 줘 하고 부탁해서 내가 끄겠지. 맞아?
명령에 대한 이 권한이 내가 가지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끄고 나서 이야기는 하겠죠. 뭐라고? 아까 불났어요. 이거 좀 수리 좀 해놔야 될 것 같아. 신경 좀 써놔야 될 것 같아요. 하고 우리가 정보에 대한 전달은 되겠지. 그러니까 이 속도가 경우에 따라 좀 다르지만 일반적으로는 이런 속도야. 그렇다고 해서 대내로 가는 게 꼭 명령 경로보다 빠르다는 건 아닌데 느리다는 건 아닌데 대부분 상황에서 이런 상황이 보이는 거야. 내가 뜨거운 물체에 손을 닿았어. 그럼 떼겠죠. 그리고 뭐라고 해? 아 뜨거워 하잖아. 그럼 아 뜨거워보다는 손 떼는 게 우선이었을 거야. 이게 너무 빠르다 보니까 우리가 인지를 잘 못하는 거지. 이걸 느린 카메라로 보면은 아 뜨거 이게 아니고 아 뜨거의 구조가 되는 거라고. 그래서 이 경로 자체에 대는 포함은 되지 않는다. 하면은 오늘 이야기는 다 했고요. 문제 풀 건데 잠깐 여러분 오늘 암기성 내용들 많으니까 한 5분 정도만 시간 드릴 테니까 잠깐 암기 좀 하시길 바랍니다.